갑자일주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갑자일주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갑자일주의 특징은 제가 이미지를 많이 그려보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선생님들이 뽑아보시면 그게 일주의 특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뽑아주는 거 외에 선생님들이 좀 더 뽑아보세요. 그러면 편제와 정인이 합의됐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자 편제가 뭐예요? 편제는 자 정제가 우리가 고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수입을 우리가 정제로 본다면 편제는 투기성이 강한 금전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정의는 나한테 안정적인 문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쳐졌다, 합의됐다는 말은 사주 원곡에서 합의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문서와 투기적인 금전을 합의됐다. 그러면 직업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임대업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문서를 가지고 금전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뭐 건물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땅이든 상가든 내 건물을 임대해서 받는 금전적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문서와 편제와 정인이 합의됐다는 거는 임대업이라는 직업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거는 체크가 아니고 이제는 공부를 해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진토를 가지고 자 간성으로 월지잖아요, 진토가.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나눌 때, 직업을 구분할 때 월지를 기준으로 직업을 형성을 하죠. 그러면은 자 진토라는 글자를 가지고 간을 사용한다. 직업을 우리가 뽑을 때는 재성 아니면 간성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글자 공부를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진토를 가지고 내 간성을 이용한다는 거는 내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진토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우리가 뽑아보세요, 그러면. 저도 갑자기 하려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기상청이나, 그 다음에 진토니까 뭐, 항만, 그 다음에 뭐, 부두 관련된 또 뭐 세관 관련된 직업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자, 진토를 가지고 내 재성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뽑아보세요. 재성은 사업이잖아요. 자, 진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뽑아보세요. 뭐 수산업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창고요, 임대업이나 그다음에 뭐 목욕탕이죠. 요즘은 사우나로 많이 하죠. 사우나나 뭐 수영장 관련된 사업 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왜 진토를 간으로 사용할 때, 뭐 직업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게 나온다. 진토를 가지고 사업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걸 뽑아본다라고 이런 공부를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주풀이는 제가 뭐 수업할 때도 막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주풀이 방법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글자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왜?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직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 나올 때 이런 글자가 간으로 사용이 되는지 재로 사용이 되는지 따라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 공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이분 대운이 어디에 거쳐졌어요, 지금? 자, 39 임자 대운에 걸쳐졌어요. 그러면
임자 대운에 거쳐졌으면, 자, 천간의 임수는 이 사주의 월간에 있는 병화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나는 어떤 일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임수는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내 위에 있는 월지 자리죠, 여기가. 월지 자리에 충이 맞았으니까, 내 윗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현관에 있는 이 임수가 내한테 있는 식상이 신속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한테 오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의 역할인 거죠. 충의 역할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와 있는 대운 임수가 나한테 저항이나 뭐 갈등의 요소로 충으로 되잖아요. 이게 충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저항이나 갈등의 요소로 작용을 하는 충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스트레스를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면 일사년 때 저 끝에 있는 시지하고 또 합돼 버리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여기서 저 대운에서 천천히 가라고 한 건데 시지에서 합돼 버렸으니까 시지에서는 정간으로 합돼 버리잖아요, 정간으로. 그리고 이 유금 자리가 어디예요, 유금 자리가? 시지 자리잖아요, 시지 자리. 그러면 내 자녀한테서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까지 같이 하셔야죠. 자리 해석도 제가 같이 분명히 하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은 지도자 성향이 강하고 우두머리 성향이 강한 일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특징을 뽑습니다. 자, 갑자 일주는 근본적으로 성품이 밝아요.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갑자 일주의 특징을 뽑으라 그런다면 이 말은 자, 기세가 등등하죠. 그다음에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갑자 일주는. 갑목은 우리가 초봄의 기운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봄의 기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갑자 일주는 헤쳐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에 절제가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은 인내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힘이 좋은 게 바로 갑자일주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갑자일주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도전정신이 강한 일주가 바로 갑자일주의 특징이고 이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다. 또 가장 큰 특징은 추진력과 리더십이 좋은 일주가 바로 갑자일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뽑아드린 거 외에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같이 더 뽑아보세요. 자, 사주에 본다 그러면 천간에는 간섭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지에서 본다면 월지에 있는 진토와 일지에 있는 자수가 뭐가 됩니까, 이게? 합이 되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진토는 어디에 있어, 이게? 월지에 있죠. 월하고 내 일이 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월을 부모 형제 자리로 보고 일을 배우자 자리로 본다면 내 가족과 내 배우자가 융통성 있게 잘 맞는 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가족적으로 본다면. 자, 그리고 또 뭘 봐야 돼요? 자, 진토는 이분한테 편제가 되죠.
자수는 정인이 됩니다. 간목일간이니까. 자,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간목일간은 양의 기운이죠. 근데 자수의 기운도 우리가 양의 기운으로 쓴다 그래, 양의 기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목이 자수를 보면 같은 양이니까 편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걸 편으로 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기초 공부 다시 하세요. 자수와 오화는 양이지만 우리가 체와 용을 공부할 때 쓸 때는 음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음으로. 이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기초 공부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간목일간한테는 이 자수가 양이지만 쓸 때는 우리가 음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이거